안녕하세요. 부모숲학교를 시청하시는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저는 특성화고를 알려드리는 윤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특성화고 계열과 학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성화고는 교육과정상 공업, 농업, 상업, 수산, 실업, 예술, 분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예전처럼 공고, 상고, 농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과 내 다수 학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실업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번 변화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공 간 융합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학과 분류와 명칭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거 공업계열에 속해 있었던 전자기계학과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기계를 다루면서도 자동화 설비라든지 관련된 전기, 전자, 전산 기술들을 포함해서 가르쳤어요. 오늘날 메카트로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융합학과를 특정 계열에 속한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스마트 자동차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동차과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기계와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카메라 기술, 차량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학과를 기계 계열로 분류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자 계열로 보아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등장한 바이오 관련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바이오 분야가 생명공학의 일부로 간주되어 가지고요, 농업 계열에서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하고 같은 분야가 화학공학과 융합되면서 화공 계열의 일부로 변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해당 학과를 농업 계열로 볼지 공업 계열로 볼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업 계열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 경영, 글로벌 물류, 스마트 금융, 전자상거래 같은 학과들은요, 전통적인 상업 계열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IT나 전산학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차 산업 이후에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단일 전공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들은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서 새로운 학과들을 만들어냈고요. 신입생 모집을 위한 마케팅적인 수요에도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학과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중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이 단 몇 과목을 수강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공지능 개발자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특성화고의 과대 홍보라든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거나 학과 선택을 앞둔 경우에는요, 학과와 계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아이의 적성과 미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학생의 진로와 특성화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요, 학부모님들은 주로 공고, 상고, 농고를 계열별로 나눈 학교를 기준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해양수산이라든지 실업계열 학교들도 있지만요,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종합고 또는 대안학교, 각종학교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학교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성화고의 학과 이름은 종종 어렵고 전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플랜트과, 드론 제어과, AR, VR 컨텐츠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학과명을 보면요, 관련 직업을 떠올리기는 쉬워도 학과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을 잘 살펴봐도요, 해당 전문 영역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과목명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학과 선택 시에는요,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과 함께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업계열 같은 경우는요, 자격증 종류도 많고 학과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해당 학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등학교는 대학처럼 교수의 세부 전공과 연구 경력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은 대학 학부 전공 수준의 지식과 자격증, 기사 자격증 정도요,
혹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정도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등교원의 표시 자격증은요,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지역사회나 상급기관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신산업 분야에 맞추어서 학과를 개편하거나 학과명을 재구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편 과정에서요, 교원들의 자격과 전공이 해당 분야와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전문성과 상관없이 새로운 학과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 전문성을 교사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과가 지향하는 목표보다는 교사의 기본적인 전공 전문성과 교육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종종 개편된 학과가 기존 전공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 화려한 학과명이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요, 학과의 실질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성화고 학과를 선택할 때는요, 교원 자격 체계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교사 자격은 크게 유아, 초등, 중등, 특수교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중등교사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포함되고요. 일반 학교에서 만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성화고 역시 전문교과 약 30여 개의 자격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 교사의 자격은 농업, 공업, 상업, 실업 등 계열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요, 농업 계열에도 공업 계열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학과를 운영하는 교사의 구성에 따라서 학과의 방향성하고 교육과정의 비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오 계열의 학과 같은 경우 화학공학 교사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공, 농생명 계열 교사가 혼합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원 농생명 계열 교사로만 구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교원 자격의 비율을 통해서 학과가 어떤 교육과정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는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제약회사, 화장품, 신소재 산업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가고자 한다면 공업 계열 쪽 교사가 많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업 계열 교사들이 주로 속해 있다라고 하면 식품 종자 개발이라든지 농약, 비료, 스마트팜 관련된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바이오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세부 진로, 진출 분야, 직무, 그리고 기업체는 크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학과 홍보 자료에서 식품 가공 기능사라든지 제과 제빵 기능사, 바리스타 기능사 같은 자격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는 아까 학생이 가고 싶어 했었던 제약 관련 진로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업 계열 학과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의 목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때 만약 학생이 어떤 계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과의 홍보 자료 그리고 교과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럴 때 교사의 자격 체계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알림이 같은 것을 통해서 자격증별로 교원 수를 좀 알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입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취득 관련된 자격증을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학생들은 입학 전 학과 이름만 보고 기대를 가지지만 실제 교육과정이 목표하고 맞지 않을 경우 실망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배우고 싶어서 기계과에 입학을 했는데 자동차가 아닌 일반 기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라든지 드론 기술을 배우고자 했는데 현실은 재배와 병충해 관리에 핵심을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광고 계열을 배우고 싶어서 상업 계열에 입학을 했는데 현실은 회계, 세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의 기대치가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학생들이 쉽게 좌절하고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정보통신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전자회로를 배우던 중에 선생님이 너희는 앞으로 땜쟁이의 길을 가는 거야 이런 말에 크게 좌절하고 내 진로가 이게 맞는가?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불편한 경험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사물이라든지 상황,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직 성인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이런 미성숙함을 좀 이해하고요. 학생의 기대와 목표가 현실에 맞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요. 학과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교원 자격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학생의 목표와 학과가 실제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좀 일치하시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학생의 기대가 현실과 다를 경우 그 간극을 이해하고 조언해 주시고요. 학생의 진로는 단순히 일회성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관심이나 이해가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특성화고 학과를 결정하는 거에 중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의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